자, 이번 시간에는 수학 실험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는지,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사례조사에 대해서 했었죠. 탐구 주제를 선정하기 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 여가 활동 유형과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어떤 선행 연구를 하고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고 자료 수집도 질문지법이 있고 통계 자료 활용 이 포털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탐구 결과 보고서를 쓰는데 서론 쓰고 이론적 배경 쓰고 탐구 방법, 탐구 결과, 결론 및 논의를 바탕으로 탐구 보고서를 쓰고 반성 및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과정을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할 건데 수학 사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목표를 어떻게 정하냐면 수학 과제 탐구 사례를 통해 수학 실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이 실험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탐구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탐구 주제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어디까지 연구가 됐느냐,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탐구 수행을 합니다. 탐구 방법을 선정하고, 탐구를 하는 방법 있죠. 탐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탐구한 걸 바탕으로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발표 준비를 해야 되겠고, 발표 보고서를 다 마친 다음에 반성 및 평가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구 주제를 선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학 과제 탐구에서 보고서 작성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제 선정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보통 주제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느냐. 평상시에 우리가 사물을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제 탐색 같은 경우는 주변 또는 인터넷, 교재, 어떤 수학 서적, 신문 기사, 논문 등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읽어보고, 이런 수학적 원리를 내가 어떻게 연구하면 좋을까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과서의 도형의 방정식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연구하겠느냐, 종이접기 같은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접었을 때 얘가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해야겠구나라고 차관을 미리 생각을 좀 해본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접기 속 수학적 원리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탐구 문제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보고, 또는 신문기사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신문기사가 나왔네요. 15번째 오각 타일링의 발견으로 수학계가 뒤집히다라는 게 신문기사에 있었어요. 워싱턴 대학의 교수와 그 부인 그리고 학부생 연구원이 놀라운 방법을 발견하여 전까지 평면을 덮을 수 있는 오각형 종류는 14개 뿐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15가지 방법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아니면 오각형으로 했는데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확장시켜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연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테셀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타일링의 수학적 원리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사전 모둠 토의를 해야 되겠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모둠 토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기사를 보고 무엇이 더 궁금한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보기, 막 주제를 막 던져보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이라 해가지고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과 궁금증을 바탕으로 새로운 탐구 주제와 탐구 문제를 정하기. 아까 오각형이 15번째 방식이 나왔는데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확장을 시킬 수 있고 16번째 방법이 또 있겠느냐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탐구 문제를 어떻게 탐구할지 진행 과정을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수학적 원리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한다든지 테셀레이션의 기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보고 사례조사도 해야 돼요. 우리가 기존 연구가 어떻게 나타냈고 그 연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카피를 해서 본 다음에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탐구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나열하고 구체화하고 예상 결과를 설명해보는 그런 토의 과정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던져본다고 했잖아요. 아이디어를. 그래서 탐구 주제 순위도 좀 정해봐야 되고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도 좀 한 다음에 개요표를 좀 작성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탐구 주제 선정이 굉장히 힘들다 했잖아요. 여기에 몇 가지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 주제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피타고라스 정리, 뭐 피보나치 수열 이런 것들 막 들어본 것들이죠. 그리고 뭐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이 좀 생소하겠지만 카탈란수, 뭐 사이클로이드 이것도 책 보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 헥사플렉사곤 뭐 좀 생소하겠지만 다양체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 검색이나 논문 등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제를 선정을 했다면 다음 꼭 해야 되는 것이 선행연구 검토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러한 주제로 이쪽 방향을 연구한다라 했는데 이미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허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연구 검토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문제와 관련되어 이미 발표된 논문, 학술 잡지, 서적 등 문헌을 통해 탐구 주체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론적 근거를 찾는 것이며 또 연구자들의 연구물을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유사 연구에 해결된 탐구 과제에 대한 시간 소모를 방지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를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연구 문제를 분석, 검토하여 자신의 탐구 문제의 가설을 형성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탐구 문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선행 연구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는 거. 카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방법을 카피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거고 어디까지 연구를 했냐라는 걸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여기서 또 찾아낼 수 있어요. 아이디어들을.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 계획이 확장될 수도 있고 다르게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무작정 선행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우리는 서적을 찾거나 논문 검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느냐. 보통 우리가 구글 같은, 뭐 지식인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창을 활용을 하는데, 논문 검색 같은 경우는 뭐 국회 전자도서관이라든지, 뭐 한국학술정보원이라든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구글 학술 검색이라든지 보통 많이 쓰는 거예요. 네이버 학술 자료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는 많이 찾아보고 이 연구를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료 검색과 이제 검토를 보면 종이접기라는 주제로 키워드를 이제 탐구 주제에 관련된 키워드를 추출을 해서 쳐보는데 종이접기에 대해서 쳐본 거예요. 종이접기의 예시 페이퍼 폴딩 매스 해가지고 종이접기를 각 사이트에서 쳐보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연구한 그러한 자료들 뭐 고등학생이 한 연구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연구원에서 한 연구도 있을 수 있겠고 대학에서 한 연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읽어보고 아 이렇게 연구를 했구나 라는 걸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기존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이나 제한점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러니까 한계점과 제한점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키거나 확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그리고 자신의 탐구 주제를 변경하거나 탐구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 카피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종이접기를 활용한 수학, 접어서 한번 자르기라는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종이접기를 바탕으로 정다각형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랐을 때 정다각형 접어서 자르기 할 때 정다각형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색다른 모양을 만들 수 있겠느냐. 즉 뭐 우리나라 자음, 모음도 한 번에 자르기로 구성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수학 연구이기 때문에 항상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수학적 원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들기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행 연구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탐구 방법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탐구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실험 연구와 관찰 연구를 통해서 탐구 방법을 선정을 합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을 많이 하겠죠. 수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기라든지 어떤 종이접기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어 보고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체험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 봄으로 통해서 수학적 원리가 어떻게 있느냐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과학에서 실험 및 관찰 연구가 가설을 설정하여 예상되는 결과가 관찰 사실이고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라 할 때 수학에서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 수학적 성질과 특징을 발견하는 귀납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출발하고 이러한 사실 검증뿐만이 아니라 형식적 증명, 일반화까지 진행하는 것이 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러한 귀납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일반화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실험이 아닌 사고 실험을 통한 추측, 발견, 증명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죠. 실험이 아니더라도 아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접으면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접으면 정오각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접으면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종이를 n등분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추측을 우리가 증명까지 해봐야 되겠죠.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찰, 귀납차 추론, 수학적 추측과 발견, 수학적 정당화 과정을 경험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 속의 수학에서 정다각형을 모두 접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한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접어보세요. 그랬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부분을 이제 펴보면 이 모양이 나오는데 이 모양이 정삼각형이 되느냐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삼각형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접잖아요. 이 부분을 접으면 이렇게 이제 접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와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거 길이가 같고, 이 길이가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시행을 하면 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아서 정삼각형이죠. 그래서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이 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도, 여기도 30도, 여기가 30도인데 절반으로 나누니까 15도, 15도, 그래 45도. 그러면 이제 여기가 30도, 여기가 이제 90도, 60도가 되니까 막곡지각인 6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산을 우리가 해보면
또 60도가 돼서 여기가 120도이고요. 15도이니까 여기가 75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큰 삼각형에 대해서 여기가 75도, 여기가 아까 45도였으니까 여기가 60도. 그래서 세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얘가 정삼각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번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자, 다음으로 정오각형 접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접는 방법을 보시고 한번 접어 보세요. 우선 색종이를 절반을 접고 또 절반을 접고 가로로 절반을 접은 다음에 여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끝점이 이 직선 위에 닿게끔 접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이 라인과 닿게 이렇게 접고요. 또 이제 요 삼각형 남아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것을 수직으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수직으로. 그랬을 때 이 남는 부분을 피면 이렇게 정오각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 이렇게 접혀진 부분이 5개의 각이 겹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펴보면 이렇게 10개의 각이 서로 같고 이 라인의 길이들이 서로 같기 때문에 정오각형이다 라는 이유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얘가 정오각형이 되는가, 우리는 그걸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이렇게 접었을 때 얘가 정오각형이 되느냐, 아까 앞에서는 정삼각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정오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 그림 아까 5번째, 여기 5번째의 그림이죠. 여기에서 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정오각형이 되려면 정오각형의 대각선과 이 한 변의 길이가 황금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각을 세타라고 했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1 대 x는 황금비입니다. 그러니까 1 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예요. 따라서 x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나와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세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었을 때 나타나는 모양은 정오각형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36도죠 이 세타가. 6도. 그 말의 의미는 아까 우리가 이 각이 5개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르면 총 중앙에 10개가 되니까 이 각이 36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계산을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여기 풀이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DC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BF의 길이를 X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L은 한 변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여기는 2L이 되고요. 여기는 2L-X가 되고, 여기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직각, 막곡지각으로 같고, 여기도 L이겠죠. 사각형의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두 각이 같고, 세 각이 모두 같고, 한 변이 같으니까, RHS 합동,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FC의 길이도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식이 성립하고 이걸 전개하면 이 식이 성립하고, 여기서 X 대 L을 계산해 보면 5분의 4가 나온다. X 대 L이라고 하는 것이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가 이 황금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접으면 정오각형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비슷한, 정오각형과 좀 비슷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탐구를 했을 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를 수학적으로 꼭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게 바로 수학 탐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탐구 방법을 이제 선정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모둠에서 하면 좋겠냐. 모둠에서 결정한 탐구 주제에 적합한 탐구 방법이 무엇인지 정해보고, 그리고 이 탐구 방법과 유사한 탐구 방법을 사용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고, 그 선행 연구에서 상용한 탐구 설계의 절차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피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탐구 방법에 따라 탐구를 설계할 때 물적, 인적 자원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하고요. 탐구 방법에 따라 탐구를 수행할 때 예상되는 어려운 점에서도 우리는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구 주제 및 탐구 방법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